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수양면에 걸쳐서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케일, 톰킨스, 스콧댄, 판 아놀트, 리데발트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공격 라인에는 벤테케와 위컴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는데요. 특히 중앙 수비수가 사코 한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야테를 중앙 수비수로 내려서 사코와 쿠야테가 중앙 수비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 라인에도 선수가 부족해서 아예우의 파트너로 측면 공격수인 자아를 최전방에 배치시켰고, 자아가 빠진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슐럽을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맨유는 휴가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완비사카 대신 포수멘사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했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최근 사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린우드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고 제임스를 선발로 배치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완비사카 대신 출전한 포수멘사에게 완비사카의 수비적인 역할을 그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맨유는 공격을 전개할 때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포수멘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때 루크쇼가 높게 올라오면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레시포드와 다르게 반대편에 있는 제임스는 포수멘사가 공격적으로 전진하지 않는 만큼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격 상황에서 3백을 바탕으로 왼쪽에는 루크쇼, 오른쪽에는 제임스가 배치되어 있는 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경기 장면을 봐도 포수멘사가 수비라인을 형성하면서 3백을 만들고 좌우 측면에는 루크쇼와 제임스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포그바와 맥토미니가 3명의 수비라인 앞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포그바와 맥토미니가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격을 전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평소와 다르게 패스 미스를 범하거나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포그바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포그바의 패스 기록을 봐도 지난 시즌에 포그바는 패스 성공률이 85%, 특히 하프라인 밑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91%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이 75%였고 하프라인 밑에서도 75%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포그바가 하프라인 밑에서 보내주는 패스가 부정확했다는 것인데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전개해주던 포그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가 볼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후방 빌드업이 불안해지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방에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는 자아와 아예우가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측면 공격수와 스위칭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들이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맨유의 수비가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우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슐럽이 전방으로 달려나가는데 이때 맨유의 수비수들이 슐럽의 움직임을 놓쳤고 슐럽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타운샌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실점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모두 공격 라인에 배치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 특히 두 선수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전형은 지난 시즌에도 맨유가 공격적인 경기를 운영할 때 자주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포수멘사 또한 수비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제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측면 플레이에 능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포수멘사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가 측면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포수멘사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경기를 봐도 제임스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포수멘사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솔샤르 감독은 제임스 대신 그린우드를 투입하면서 측면에 변화를 줬는데 그린우드는 제임스와 달리 중앙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서 후반전에는 그린우드가 중앙으로 이동하면 포수멘사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형태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반전을 보면 그린우드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포수멘사가 전반전과 다르게 측면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많아졌는데요. 반면에 이처럼 맨유가 좌우 풀백을 모두 높은 지역까지 올려놓고 포그바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전방에 공격 숫자를 굉장히 많이 배치할 때 크리스탈 팰리스는 거의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면서 수비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유에게 아쉬웠던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맨유의 공격을 주도해야 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가 수비 라인 안에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는 것입니다. 맨유는 후방에 남아있는 3명의 선수가 수비라인 안에 고립되어 있는 두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기도 했고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도 부족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가 볼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면서 수비라인 밖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라인 밖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 자주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 에어리어와 멀어졌을 때 문제는 두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주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록한 키패스의 위치를 보면 모두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후방에서 플레이하면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줄 수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맨유의 공격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후반전 중반 포그바 대신 반더베이크가 들어왔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낮은 위치로 내려오고 반더베이크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는데요. 반더베이크 또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이끌어가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맨유는 공격 지역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공격을 전개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최후방 라인에 3명의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까지 높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맨유는 수비 뒷공간이 넓게 발생했는데요. 이때 자아, 아예우, 슐럽, 타운센드 같은 공격수들은 모두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라서 맨유가 공격 상황에서 패스 미스를 범하면 곧바로 수비 라인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아와 아예우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수비를 끌어내면 측면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이 자주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에 3대1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시즌 첫 경기였던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 두 선수의 패스가 막혔을 때 이렇다 할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맨유에게 아쉬움으로 다가갔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